11월 2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먼저 지수의 동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지수든 주가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진행이 되는지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볼 때 지난 8월 저점부터 9월 저점 그리고 10월 저점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죠? 자, 이 흐름을 이어갔다면은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추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11월에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10월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11월 달에 이러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락세를 어떤 저점을 높여가다가 이걸 훼손시키는 하락세를 11월에 보였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뭐가 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도 제가 8월 저점, 자 여기죠. 8월 저점인 이 라인에 오면 여기는 다시 관악폭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은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전의 시그널, 어떤 분위기 개선의 시그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등은 나왔지만 지금 뭐가 아직 안 나왔냐면은 자, 이러한 11월의 패턴을 다시 개선시켜 나가려면 다시 자 8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이 반등의 폭이 9월 저점 위로 올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월 저점을 다시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11월에 만들어졌던 이 흐름에 대한 1차적인 개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어디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최근에 이번 주, 자 여기 어디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이 9월 저점인 2492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의미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에서 놓고 볼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8월 저점, 9월 저점, 10월 저점 높여가다가 이 10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위로 갔더라면 추이가 좋아지는데 10월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11월에 이 하락,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서 자, 8월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도됐다면 이 9월 저점인 바로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야만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어디에서 저항을 이렇게 오늘까지 받고 있는지 보이시죠?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논리예요. 이게 흐름의 추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바로 이 9월 저점인 694포인트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줘야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 시도니까. 지수를 체크하는 포인트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서 볼 때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미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 나왔지만 자 이틀간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다만 이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반등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게 제한적이지 않고 6만 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매수를 11월 15일 보이고 나서 이후에는 3거래일 계속 순매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되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갭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자, 이 갭을 다시 메우는 되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의 요
하단이 얼마인가 보면은 54,200원입니다. 54,200원. 이 얘기가 뭐냐면 54,200원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대반등으로 움직이는가를 봐줘야 돼요.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물론 54,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이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저가 분할 매수는 유효할 수는 있어요. 다만 외국인이 순매도를 지속한다면 이 저점 분할 매수 역시 속도는 시간적으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주 매수할 거를 5주, 3주로 비중을 줄여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의미가. 알았죠? 네. 일단은 뭐 저가 분할 매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먼저 이 갭 하단 54,200원에 54,200원 전후에 지지력이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개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바로 이 블랙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약 5,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만 원을 넘는 가격이죠. 고가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첨단 프로세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러면은 이만큼 고가죠,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블랙웰이 순항하느냐 여부는 엔비디아의 추가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블랙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첨단 프로세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만큼 여러 가지 부품이나 반도체 관련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에도 이 블랙웰의 순항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바로 이 블랙웰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블랙웰이라는 게 이게 보다 더 구조가 복잡하니까 성능 향상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제품보다 한 개일 때보다 생길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 과열 문제가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그죠? 과열 문제가 좀 부각이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젠슨 황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 불거진 서버 과열 문제 이거 없다. 예. 온전히 생산 중에 있다 하면서 이 서버 과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일축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과연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떻게 일단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블랙웰의 순항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조선주가 또 상승을 했어요. 제가 조선주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상승에 따른 단기 매물 소화가 있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한국과 1차적으로 지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선 쪽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은 매물대 공방을 벌이다가 쭉 올라가 버리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코멘트를 했었죠. 동성화인텍이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오늘 윗꼬리는 좀 길게 달렸어요. 자, 직전 고점을 결국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도 직전 고점상으로는 약간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선주 쪽이 자꾸 이것저것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조선주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아직은 꺾이는 구간이 아니다.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선주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나가셔야 돼.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일단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바이오도 보면 오늘 알테오젠이 무너졌어요. 자, 우리가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조선주도 판단해 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알테오젠도 직전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죠? 넘겼죠? 넘겨서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서 지지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됐죠?
지지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보세요. 자, HD 현대중공업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을 갖다 놓고 올라가다가 어제 음선 때려 맞았죠. 그죠? 음선 때려 맞았잖아요. 음선 때려 맞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직전 고점 깨고 추가로 내려가 버렸다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를 지지하면서 오늘 다시 대반등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테오제는 이걸 깨버린 거죠. 오늘은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음봉을 때려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이 약간 깨진 거예요. 흐름이 깨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얼마 전에도 뚝딱이 방송에서 지금은 약세 구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매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알테오젠까지 직전 고점을 이렇게 깨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근데 리가캔바이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거는 뭐 직전 고점을 약간 넘기는 시도하다가 막혀인 거니까 여기서 뭘 봤어야 되냐면 자꾸 지지됐던 이 매물대 이게 매물대잖아요. 공방이 많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를 지지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죠. 자꾸 여기서 지지가 됐었죠. 지금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를 고점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약간의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는 매매보다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을 보면 오늘 약간의 반등 시도하면서 5일 이평선을 회복을 시도했죠. 근데 아까 지수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논리에서 볼 때, 자,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여기로 저점을 높였습니다. 그죠? 9월, 10월 저점을 높였죠. 이 추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다시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죠? 문제가 됐었죠. 이 트럼프 정권이 지원금, 보조금 폐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깨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반등도 반등이지만, 이 훼손됐던 추이를 일단 개선할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요 9월 저점, 훼손했던 9월 저점을 우선 먼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고점 저항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이시죠? 윗꼬리 고점이, 그죠? 이런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점 위로 일단 올라서야만 일단 의미를 다시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2차 전지는 후속 흐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주를 보면은 우크라 재건주를 볼 때는 제가 우크라이나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재건 계획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당근책 지원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당근책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일단은 우리가 6.25 때요 6.25 때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25 때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휴전 협상 과정일 때였어요. 휴전 협상 과정일 때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휴전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더 가지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이때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중개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전에 뭔가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더 서로 치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6발인가를 러시아에 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러시아의 공습, 키이우 공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을 일단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지시했어요. 자, 어떻게 이제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한 공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지금 주가를 주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치고받는 상황을 좀 더 주시하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자, 주식장인 카페 11월 이벤트가 내일 마감됩니다. 내일 마감되는데 최근에 좀 어려웠던 장을 감안해서 가격을 대폭 좀 인하를 했어요. 이번에 이벤트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